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정청래 후보. 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게 제가 없는 걸 뭐 찾아낸 것도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나와요. 이 정청래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은 선거 때마다 나와. 또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이게 민주당 전체의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본인과 직접 연관된 일은 아니지만은 국민의힘 애들이 그런 걸 따집니까? 물어뜯을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물어뜯는데 이거는 재판까지 다 끝난 일이에요. 재판까지 끝나가지고 처벌까지 받았어. 판결문까지 있어요. 예, 화무11홍님. 쩔레가 문제가 아니라 문조털들이 벌써 나대니 요즘 짜증나요. 요즘 엄청 나대죠,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선거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면 지면 열받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된다. 자, 그게 어떤 사건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이동영의 EJ에 출마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정청래 후보가 본인은 임명직은 안 한다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뭐 청문회가 싫어서 임명직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임명직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청문회 때 국민의힘 애들한테 공격받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청문회 임명직을 하게 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강선우 문제는 여기에 비할 바도 아니에요. 저는 문조털레들이 강선우 의원 까는 거 보면 갑질했다고 웃겨 죽겠습니다. 지들이 한 짓을 봐봐. 그래서 본인도 일단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청문회를 못 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야. 임명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그걸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걸 그 EJ 방송에서 출연할 수 있는 영상을 일단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팍 친하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조선의원 중심으로 전화를 했는데 좀 쑥스럽더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게.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어제 오늘 쭉 자기 정치.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자기인데 자기 정치를 어떻게 하는? 정청래인데 정청래 정치 안 합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문제는 이것이 공익적 가치 안에 포함이 되느냐, 공익적 가치 범위 밖에 벗어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자기 정치,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 출마해야 되겠다. 마지막 떨리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에 대한 공격을 견딜 수 있을까? 예. 나에 대한 공격은 내가 견딜 수 있는데 이유 없이 어둠에 네. 익명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공격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한테 했을 때 나는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를 그만둘 걸 제가 생각했어요. 나의 정치적인 욕심, 욕망이 공익적 가치보다 더 커졌을 때 나는 그때 정치를 그만둔다. 근데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출마를 하면서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족이 공격을 당할 경우에 특히 나의 아이가 먼저 나오더라고. 아내가 아니고 아내가 보통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아이가 공격당했을 때 근거도 없이 익명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나는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사적 욕망이 공익적 가치보다
없을 때 나는 과연 정치를 그만둘 수 있는가? 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첫째는 저걸 마치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익명으로 가족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자, 지금 물타기를 합니다. 자, 정청래 후보님 익명이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일단 익명이 아니야. 예, 얼굴 걸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명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다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나의 사적 욕망이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하게 되면 정치 그만둔다고 그랬죠. 자, 즉 무슨 얘기냐? 공익을 침해하는 사적인 문제가 공적인 영향을 침해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본인이 정치를 그만둔다고 그랬어. 지금이 저는 그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의 사적 문제가 지방선거 승리라는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의 공적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동영상을 조금 길긴 한데 과거에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사랑님, 박규환 제 가사는 지역구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페북에도 답글에 한 소리 하고 왔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참 창피하시겠습니다.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청래 후보의 가족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 언론 보도, 종편 보도를 여러분 일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은 전직 의원이었지만 이 중학생 아들이 성추행을 할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유력한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정성희 의원님,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유력했던 아버지가 민주당의 현역 의원인데 아들이 도대체 또래 여중생을 어떤 식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까? 이 2015년 사건인데요. 지금 이 중학생 아들이 지금은 중3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2년 전이니까 중학교 1학년 때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불러내서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고요. 신체를 만지고. 그거는 이제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SNS에 들어가서 가슴을 만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성희롱이죠. 성추행, 성희롱을 둘 다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여학생이 처음에 성추행에는 참고 있다가 공개적인 장소인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과 조사를 받고 학폭위에도 열렸습니다. 학폭위까지는 열렸다. 예, 문제는 이제 그 학교 학폭위에서 이 학생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예. 성추행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징계 조치와 함께 당연히 형사상 대상이 아니니까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가벼운 징계를 받고 그 피해 여학생과 같은 학교를 현재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력한 민주당의 국회의원 아들과 피해 여학생이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다. 학교 측 얘기로는 우리는 예. 성강제추행을 몰랐다. 경찰에서 통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응하는 예. 것보다 더 큰 징계를 내렸고 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멀리 반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원래 학폭위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 성추행이 개입되지 않아도 가해 학생을 강간이라 그러죠. 강제 전학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 문제가 개입돼 있는데 어떻게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느냐.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조치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이제 아버지가 유력한 민주당의 전직 의원이고요. 예. 저도 처음에 이름을 몰랐을 때는 학생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이름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면 혹시나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이게 밝혀져서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추행 혐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것이 100번 양보해서 맞는 것인데 혹시 유력한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이 유력 민주당 의원의 아들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처음에는 학교 측 변명은 그렇습니다. SNS에 그 가슴을 만지고 싶다라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징계 수준이 지금 뭐 더 가벼운 원래 그 학교의 규정에 따르면 그냥 경고 조치에 불과해도 되는데 오히려 위탁 교육을 받게 하는 식으로 자신들은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성희롱 말고 성추행 행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SNS에서 성희롱을 하기 그 전에 성추행 행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피해 학생이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니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중학교 1학년의 여학생이면 상당히 여리고 감수성도 예민한 시기인데 같은 급부의 남학생이 어색한 곳으로 불러내서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서 계속 이런 일을 SNS까지 하면 여학생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는 게 왜냐면 이 또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사실을 이렇게 동네방네 이렇게 발설하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치면은 그 학생에게만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반에 있는 모든 남학생들로부터 이 여학생이 이제 어떤 성적 대상화된다거나 이런 식의 2차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피해 여학생 입장에서는 이 가해 남학생을 볼 때마다 얼마나 몸서리치게 무서울까라는 예, 생각이 그렇죠. 또 듭니다. 그것도 이제 가장 심각한 거죠. 마주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지나다니는 거를 보기만 하거나 아니면 소식을 듣기만 해도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교에서 이제 계속 있게 하는 것은 피해 여학생에게 굉장히 좀 가혹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측의 해명이랄까요? 변명이랄까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먼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계자인데 A군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화해를 해서 이같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고요. 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서 현재 두 학생을 거리가 멀리 떨어진 반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1반하고 11반 사이의 거리가 한 12km 정도 됩니까? 학교 측에서는 피해 여학생, 그러니까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여학생 중심으로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한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해 학생의 입장 측에서 너무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A군의 아버지, 유력한 민주당의 그때 당시 현직 의원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학생에게 사과했고 여학생이 고소 취하 의견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본인이 반성도 할 만큼 했고 정당한 절차에서 끝난 일이다. 왜 자꾸 문제 삼느냐? 여학생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弁박사. 저 마지막 말이 진짜 못된 말이에요. 못된 말이다. 여학생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 사건이 다시 알려지게 되면은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은 여학생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건도 문제 삼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거의 협박성 발언이다. 이거 자꾸 계속 알려지면 여학생만 피해된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예. 성희롱을 보냈던 게 2016년이라는 거고요. 애당초 최초 사건이 발생했던 게 2015년. 말씀 잘 하셨지만 지나가다가 부딪혀갖고서는 여학생이 가슴을 만진 게 아니라 따로 불러내서 가슴만 만진 게 아니라 성추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이름이 성추행이지 이거는 폭력에 준하는 건 성인이 아닙니까? 비하면 거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여학생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너무 놀랐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소위 자칫 얘기를 해갖고서는 뭔가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경우에 신상이 밝혀지게 돼서 제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개인의 페이스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갖고서는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법원까지도 경찰은 이 사건을 이제 그 송치를 하게 되고 가정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건데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제전학 조치를 취해야죠. 그리고 제가 유력한 정치인 그 당시는 국회의원이고 현재는 전직이지만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도 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되면 알 정도로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의 아들 문제가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SNS에 글을 올렸던 것에 대한 문제를 삼고 그 당시 아마 바른정당의 대변인이었을 건데 대변인직을 바로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아들을 잘못 키우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사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 이 의원이라면은 당연히 아들 강제전학 조치 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학생 기록부에는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좀 길었는데, 예, 이거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긴 줄 알았더니,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7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님, 저도 몰랐던 사건입니다. 정청래 당대표 되면 당연, 끌어올 사건이라 더더욱 당대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줄 사건이네요. 지금 강선우 의원 갑질했다고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예, 이런 당대표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예, 저기 패널로 김병민이 나왔잖아요. 김병민. 예? 김ben민. 벤민이가 나왔는데, 그냥 완전히 뭐 신났지. 뭐 물어뜯기 너무 좋잖아, 이거는. 그리고 이거 뭐 제가 뭐 고소당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널A가 고소를 당해야죠. 당할 거면. 왜 제가 당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미 이번엔, 2번 찬대님, 쩔레는 안 돼요. 문재인도.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본인이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예, 이 사건을, 이게 제가 없는 걸 무슨 폭로한 게 아니고, 예, 정청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청래 후보도 알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본인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근데 이게 뭐 의원 할 때도 문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총선 때는, 뭐 이제 전국 이슈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을 뿐이지, 지난 총선 때도 이게 문제가 되긴 됐었습니다. 그것도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정청래 아들 성추행 사건, 아버지로서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 예,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정청래 알콩달콩 사과드립니다. 9월 22일자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사회명 기사에 나온 제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측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팩트는 이렇습니다. 2015년 당시에 이게 공론화된 건 17년인데 사건은 15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와 피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만 12세였고 친구 사이였다. 그때 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거부하자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제 아이가 피해 학생에게 익명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학생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제 또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뭐 가슴 어쩌고저쩌고 하는 메시지를 1년 뒤에도 2015년에 만졌고, 예,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2015년에 만졌고, 그 뒤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 이게 문자를 계속 뭐 만지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이제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제 아이는 자신이 한 일이라 사실을 바로 밝히고 피해 학생에 찾아가 직접 사과를 했다. 이에 피해 학생과 부모는 취하를 원하여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하지만 사건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이 되었고, 제 아이는 지난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총 48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부모 교육도 8시간 이행을 했다. 또한 올해 초 가정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아이 교육 40시간, 부모 교육 8시간 이수 명령을 추가로 받고 성실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 과정 동안 저는 제 아이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이렇게 이미 이거 정청래 후보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새로운 사실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알만한 분은 다 아는 얘기고. 근데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건 이거예요. 과연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때 국민의힘 애들이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가겠습니까? 강선우 의원 보좌관들한테 쓰레기 좀 버리라고 했다고 그걸 갑질이라고 이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인도 이미 인정을 했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났고 학폭위에서도 판결이 난, 그래서 처벌을 받은 이 상황을
과연 국민의힘 애들하고 조중동이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응? 그리고 저게 2017년에 이제 공론화가 됐던 사건인데 그때 성추행이나 학폭을 대하는 유권자들의 태도하고 지금 성추행이나 학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뭐 저 정도로 넘어갈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연예인들 보세요. 파묘를 해가지고 학폭 연예인으로 찍히면 그냥 연예인 생명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지난 일이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겠다고 하시는 분이 당에 이런 리스크를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2017년에 저렇게 언론에서 시끄럽고 사과하고 끝난 문제면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아주 장마다 꼴뚜기예요. 국민의힘 애들이 뻑하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장해찬이 대통령실 인사 문제 가지고 역공을 취했던 영상이에요. 그때는 또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학폭 문제도 함께 얘기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네, 정청래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여중생이었던 이 친구를 성추행하고 그러고도 모자라 1년 뒤에 또 성희롱해서 문제가 됐는데 전학 처분조차 받지 않았거든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닌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도 의문이고 아들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으면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직 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또 정청래 민주당 의원 학폭 자 이거는 그 정순신이죠. 학폭 문제로 낙마했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임명이 됐다가 학폭 문제로 이제 시끄러워졌는데 정순신이 맞죠? 그때 이제 장해찬이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20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순신 학폭 사건. 이때 국민의힘 애들이 이걸로 반격을 한 거야, 민주당을. 이걸로 역공을 했어요. 그래서 장해찬 학폭 대책 현실화 때는 정청래 안민석 아들 대입 취업 불이익을 받는다. 정청래 아들은 여중생 성추행하고 성희롱에도 전학 쫓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나왔어요. 그때 TV조선에서 방송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잠깐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자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 때 이게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복만삼님 감사합니다. 저희 좀 방송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서 이게 왜 다리 찢기 이거 복만삼님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셔가지고 영상이 이게 넘어가 버렸네. 잠시만 제가 영상을 다시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먼저 TV조선이 그 정순신 학폭 사건 때 공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제가 아까 그 사라진 영상은 다시 찾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영상이 갑자기 이게 사라져가지고 다시 준비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세혁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정순신 변호사라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이제 임명 취소가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자녀 학폭 논란으로 결국에 이제 낙마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그 중에서 정청래 이런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윤석열 정부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꼭 한마디씩 거들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지금 막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학폭 논란에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불리한 일이 있으면 별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거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네. 이런 아주 뭐랄까 지금 대통령실이 네.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 네. 지금 이런 아주 혹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근데 왜 이 정청래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표를 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고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가 여중생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가해자죠, 가해자.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네네네. 2017년에 이제 이 해당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정청래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 네. 이 정청래 씨의 해명을 보니까 네. 그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왜 저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사이였고 네. 그 자기 아들과 그다음에 피해 여학생이 친구 사이였고 네. 둘의 나이가 만 12세였고 네.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친구 사이면은 성희롱을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화끈하게 사과를 하고 그쵸. 뭐 화끈하게란 말도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친구 사이였고 만 12세였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실수로 봐주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친구 사이에 그런 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너무 무서운. 그리고 네. 이 정순신 변호사 이 학폭 이 아들 학폭이 언제냐면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네. 같은 기숙사 동급생한테 제주도에서 왔다고 네. 이 제주도 뭐 돼지 네. 이러고 제주도 빨갱이 그러니까 이랬다는 제주도에서 겁니다. 오신 분이 좀 덩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그냥 그 문맥만 봤을 때는 제주도 이제 흑돼지, 똥돼지 이런 거 유명하지 삼겹살.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게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강제 전학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학교에서. 근데 정청래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을 하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가슴을 만지고 여학생의 1년 동안 익명의 문자 메시지로 계속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다가 이 피해 여학생 결국에 못 참아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안을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8개월 동안 언어 폭력을 했고 성추행을 한 다음에 가슴을 만졌습니다. 네, 1년 동안 성희롱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12살이 그 친구 가슴 만진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성인데?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성인식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학생 정도면 여자들은 그럼요. 2차 성징이 이미 나타난 때고 네. 그러면 이미 외형상으로 남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가슴을 만지고 이런 거는 아주 범죄행위입니다. 맞습니다. 범죄행위.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명령받은 걸 보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엄청 긴 겁니다, 이거. 이게 성매매 특별법을 어겨도 이 정도로 하지 않아요. 예? 여기 중학생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 명령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자리라서 이 자녀 문제로 낙마할 수 있습니다. 네.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학폭은 또 요즘 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가수사본부장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에서 보다시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국회의원이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국회의원 물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사퇴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하고 각종 정부를 견제 비판하고 행정부 예산 활동을 감시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대표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 아들이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해야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공천을 줘가지고 그러니까요. 공천을 줬죠. 네, 공천을 줘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당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그 댓글 같은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무슨 더불어 만진다. 네. 뭐 이런 식의 뭐 냉소적인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화화되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이거를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조금 보이는데 이게 다 알려진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다음 지방선거 때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쟤네들이 당연히 치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뭐 대책을 정청래를 당대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대책을 세우든지. 제가 무슨 새로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 애들, 조중동 애들이 까는 걸 보여드리는 거잖아. 조중동 애들이.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까고 있는 거냐고. 저게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이었죠. 예, 그때 이제 논란이 됐을 때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의 성추행, 성희롱, 이 얼마나 파렴치한 그런 행동입니까? 정순신 변호사 자녀,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 자녀, 이 두 사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우리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여성 의원님들께서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성 여학생들의 성추행, 성희롱, 학교폭력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여성 의원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의원이 꼭 발언을 해야만이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꼭 발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시네 진짜. 정청래 의원의 셋째 아들의 성추행.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이게 2023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먼 과거가 아니에요. 2023년에. 그 말미에 씬 스틸러처럼 문정복 의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공교롭네요. 문정복 의원이 지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나? 예?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네. 이미 문제가 된 문제야. 이걸 뭐 제가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를 당대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 얘네들이 공격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대책을 고민하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 문제 걱정이 된다는 거야. 다음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때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죠.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당대표 후보자가, 그리고 이 사람이 당대표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대표가 정청래가 됐어. 지방선거를 총지휘하고 있어. 근데 쟤네들이 저걸로 공격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거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청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책을 세우라고. 없는 얘기를 제가 폭로한 겁니까 지금? 온 나라가 다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애들, 조선일보 애들, TV조선 애들, 채널A 애들. 자, 이게 언제도 문제가 됐느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예. 작년에 있었던 총선 때도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건 지역 토론회에서 나와가지고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의 대응 논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대응을 하나. 정청래 후보의 셋째 아들은 또래 여중생에게 3년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가지고 2022년 4월 6일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고법, 아동 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 법률안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해자였던 이명환 위원장이 마피아는 부인과 아이는 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윤석열 정권은 조국 장관 가족들을 다 건드렸죠.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사과를 드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 현장에서 다시 꺼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함경 후보가 다급하게 다급한가 보다 이런 문제까지 꺼내다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셋째 아들은 또래 여중생에게 3년 동안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가지고 2022년 4월 6일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고법, 아동 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 법률안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해자였던 이명환 위원장이 마피아는 부인과 아이는 건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윤석열 정권은 조국 장관 가족들을 다 건드렸죠.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사과를 드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 현장에서 다시
다시 꺼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함문경 후보가 다급하게 다급한가 보다 이런 문제까지 꺼내다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셋째 자, 저게 대응 논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마포 그 선거할 때 총선 함은경 후보, 국민의힘의 함은경 후보가 토론회에서 들고 나왔던 겁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근데 어쨌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대응 논리가 이거예요. 마피아는 아내와 자식은 건들지 않는다. 이게 대응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사과한 문제인데 왜 또 들고 나오느냐. 유감스럽다. 함은경 후보가 쫄리니까 이런 거 들고 나오나 보다. 자, 본인 선거, 마포는 뭐 대단히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니까 저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과연 저런 논리가 먹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우리 당대표가 과거에 아이가 성추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자, 마피아는 국민의힘 애들한테, 조선일보 애들한테, 마피아도 가족과 아내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 논리로 대응할 겁니까? 그래갖고 그게 대응이 될 것 같아요? 당대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놀랍잖아, 지금. 예, 이게 온 세상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예?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어. 예, 저도 이준석처럼 보일까봐, 정청래의 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결문에 있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쟤네들이 한 얘기만 보여줬잖아. 오늘 쟤네들이 한 얘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느끼잖아, 이게. 과연 지방선거 때 얘네들이 이제 당대표니까 묻어두자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쪽 당대표가 저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야, 그냥 묻어두고 가자. 응?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말고 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돼도 좋고 민주당이 돼도 좋으니까, 예, 우리 아름다운 선거를 하자. 이럴 거예요? 얘네들이 갈라치기 타령, 예, 네거티브 하지 말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응? 왜 그랬겠어요? 본인이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 김어준이 몰랐을까요? 이동영이 몰랐을까요? 이미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이게 당대표 선거 경선을 하는데 이 얘기가 안 나온다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선거판인데 있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당연히 나올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상대 후보 쪽에서 안 나오게 하려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 예, 판결문 낭독하면 끝장이겠구나. 땡땡땡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 못 나오게 하려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선거 전술이야. 응? 그게 뭐 민주당은 하나고 우리 아름다운 경선해요. 그래서 안 나온 줄 알아요? 에휴,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정치 유튜브 맨날 보시면 뭐합니까? 현실은 이런데.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예,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민주당 선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시라고. ARS 선거 가지고 장난질하고, 선거 일정 가지고 장난질하고, 선관위가 밀어주고, 당 지도부가 밀어주고,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이번에 당대표 선거만 정상적으로 연기가 됐으면 이 방송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경선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든 정청래 당대표 만들겠다고 문조털레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운동장을 완전히 기울어 튀어놓고
우리 착한 박찬대 후보, 우리 착한데 그냥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자처한 일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지저분하게 선거를 하니까 우리도 지저분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